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 정보통신 기술의 심장부인 미국 실리콘밸리가 유례없는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계의 유령처럼 떠돌던 반도체 겨울론은 온데간데 없고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거액의 현금 뭉치를 들고 오직 한 나라만을 향해 필사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전통의 강자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는 와중에 지구상에서 오직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할 핵심 열쇠를 독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경제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과 중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경악스러운 침묵에 빠졌으며 서구의 주요 경제지들은 연일 특보를 내보내며 한국 반도체의 저력을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특히 인공지능 황제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수뇌부들이 직접 한국으로 나라와 공항에서부터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포착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없이는 인류의 미래 기술도 멈출 것이라는 경에 섞인 목소리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유일한 제국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두 기업이 어떤 압도적인 기술을 가졌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며 매달리는 것일까요? 억만금의 돈을 쌓아놓은 글로벌 기업들이 왜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의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 경이로운 내막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숱한 위기론 속에서도 묵묵히 기술의 칼날을 갈아온 한국인들의 집념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단숨에 무릎 꿇게 만들었으며 우리가 아직 미처 몰랐던 한국 반도체 잭팟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는 이 가슴 벅찬 소식을 사랑하는 분들께 널리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패닉과 한국으로 향하는 전세기.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버츠입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인 IHS 마킷에서 26년간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인텔의 황금기부터 일본 반도체의 몰락까지 모든 역사를 현장에서 지켜보았고 최근 15년 동안은 동북아시아 반도체 벨트의 기술 격차를 집중 연구하며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록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영국과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분석관으로 일해왔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벌어진 이 놀라운 풍경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경이로운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반도체 시장에 유례없는 추운 겨울이 올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을 향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지금 2026년 1월의 실리콘밸리는 그들이 내뱉었던 비관론이 얼마나 처참한 오판이었는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산 반도체를 단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곳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이는 자신들의 미래 사업이 단 하루도 지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수뇌부들은 물론이고 구글과 아마존의 구매 담당 임원들까지 지금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거든요.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몸을 싣는 미국 정보통신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바로 인공지능의 두뇌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줄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기술을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하기에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첨단 HBM3와 차세대 HBM4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뒤늦게 추격에 나섰지만 한국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의 벽은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루빈 플랫폼에 탑재될 HBM사 물량의 70% 이상을 이미 한국 기업들에 맡기기로 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넘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생사여탈권을 한국이 쥐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온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상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월스트리트의 한 펀드 매니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이제 그들은 갑이 아니라 신의 위치에 있다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과거에는 고객사가 부품 가격을 깎으려 들거나 납기를 독촉하는 일이 흔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측의 눈치를 보며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읍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물량을 조금만 줄여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휘청거릴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무서운 집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하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공정 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특히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서도 발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한국의 패키징 기술은 경쟁사들이 10년을 공부해도 따라오기 힘든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거든요. 제가 현지 공장을 시찰했을 때 본 한국 기술진의 눈빛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인의 모습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기술을 창조한다는 거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반전은 한국을 비웃던 일본과 중국의 반응인데, 그들은 지금 한국의 독주 체제를 지켜보며 극심한 박탈감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부활을 꿈꿨지만, 한국이 HBM 시장에서 잭팟을 터뜨리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9세대 반도체 생산에 머물러 있거든요. 중국 역시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한국이 구축해놓은 정교한 보안 체계와 초격차 기술 앞에서는 그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입수한 최신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둘 영업이익이 합산 2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반도체 두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실적이며, 전 세계 어떤 제조업 분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수치거든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부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고 있는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 파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에 비싼 값에 파는 지식제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조차 이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들을 국가 귀빈 대접하듯 정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고개를 숙여야 했다면, 이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며 동양의 작은 나라가 기술 하나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를 넘어 상전의 위치까지 올라갔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전 세계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의 90% 이상이 한국산 제품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거나 인공지능 비서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기술력을 빌려 쓰고 있다는 뜻이지요. 세계의 지능이 한국의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외국인 분석가들에게도 경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의 성공을 한강의 기적 재림학이라 부르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이들이 오직 교육과 열정만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을 건설한 것은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의 한 대학 강연에서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학생들은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유의 뚝심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큰 감명을 받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한국의 독주를 시기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그들조차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품질입니다. 만약 한국 반도체가 공급을 중단한다면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는 즉시 멈춰서게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시티 같은 꿈의 기술들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둔 것을 인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며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역대급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율주행 칩 생산을 위해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의 영토가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단순히 메모리만 잘 만드는 나라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반도체의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완벽한 황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끝장을 보는 근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남들이 고민할 때 한국인들은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냈고 남들이 쉴 때 그들은 공정의 수율을 1%라도 더 올리기 위해 밤을 지새웠거든요. 이런 헌신이 모여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만든 위대한 결과를 창출한 것입니다. 영국인 분석가로서 저는 한국인들이 일구어낸 이 눈부신 업적에 진심 어린 박수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반도체 대전의 승자는 이미 결정되었고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이 이끄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적응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가 웃음을 터뜨릴 때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챕터의 마무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한국 반도체가 어떻게 전 세계 인공지능의 표준을 정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적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항복과 한국산 HBM이 만든 인공지능 신화. 제가 런던의 분석 사무실에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로드맵을 검토할 때마다 가장 놀라게 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예측 능력과 과감한 선제 투자 결정입니다. 사실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HBM 기술은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업계에서 지나치게 비싸고 공정이 까다로워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남들이 수익성을 따지며 주춤거릴 때 이 기술이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수조 원의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해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 황제라 불리는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메모리로는 그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가혹한 속도와 안정성을 만족시킨 것이 바로 한국산 HBM 반도체였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내부 보고서를 통해 그들이 한국산 메모리를 처음 테스트했을 때 터져나왔던 환호성을 전해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은 공식 석상에서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이례적인 찬사를 보내며 사실상 한국 없이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젠슨 황이 직접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영진에게 친필 사인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며 공급 물량을 확보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수장이 동양의 두 기업에 이토록 저자세로 나오는 풍경은 제가 26년간 이 업계에 몸담으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위대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을 지켜보는 경쟁국들의 시선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는데 특히 과거 반도체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라피더스라는 연합군을 결성해 한국을 추격하려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저 멀리 안드로메다만큼 달아나 있었거든요. 일본의 원로 기술자들은 한국의 HBM 공정을 분석해보고는 어떻게 메모리 칩을 이렇게 정교하게 쌓으면서도 열을 식힐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을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엔비디아에 보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수율과 안정성 면에서 한국 제품의 근처에도 못 간다는 차가운 평가뿐이었거든요. 저는 마이크론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의 제조 공법을 두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세운 기술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과 같은 초정밀 패키징 기술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가는 구멍을 뚫어 칩과 칩을 연결하는 마법 같은 기술인데 오직 한국인들의 섬세한 손재주와 끈기만이 이 공정을 완벽하게 수행해 낼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만난 유럽의 한 공학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두고 이것은 공학이 아니라 신이 내린 예술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나노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건축물을 짓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HBM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가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도 한국 반도체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한국에 상주시킬 정도니까요. 제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실리콘밸리의 임원들은 한국 기업 관계자와의 미팅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에 마치 복권에 당첨된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들이 한국인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이 상황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잭팟의 배경에 한국 특유의 위기 극복 DNA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 메모리 불황기에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줄이고 몸을 사릴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늘리며 미래를 준비했거든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나아간 그 뚝심이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만든 위대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영국인 분석가로서 저는 한국 경영진의 이런 담대한 배짱이 서구 기업들이 배워야 할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한국이 이제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연산의 표준 자체를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성과 SK는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사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협력하며 어떤 반도체가 최적인지를 직접 제안하는 위치에 올라섰거든요. 이제는 고객사가 시키는 대로 만드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주도하는 설계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 반도체의 전성시대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에 생산될 HBM 물량까지 완판되었다는 소식을 공식화하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물건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주인이 다 정해져 버린 셈인데 이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치열한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물건이 다름 아닌 한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국의 독주를 지켜보는 미국 정부의 태도도 아주 흥미롭게 변했는데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을 규제하려 들더니 이제는 제발 미국 땅에 공장을 더 지어달라며 온갖 혜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혜택도 결국 한국 기업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요. 저는 워싱턴의 정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대할 때의 그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며 한국의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한국 반도체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들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 증설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소식인데 이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유일한 자산이 바로 한국의 반도체라는 점을 그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서울과 이천 그리고 기흥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 현상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유의 성실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며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의 불빛을 밝히고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한 한국인 엔지니어는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가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개개인의 투철한 책임감이 모여 오늘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국 반도체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이끄는 HBM 신화에 열광하며 한국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반도체 한 알 한 알에는 우리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고 그 미래를 결정하는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한국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저는 분석관으로서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한국이 보여줄 그 다음 기적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를 마치며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이자 세계 경제의 생명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밝아지고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어둠에 잠기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시장까지 집어삼키며 진정한 반도체 황제로 군림하게 되는지 그 생생한 도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의 거대한 파도와 삼성이 설계한 이나노의 마법. 제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분석하며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는 대목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의 압도적 1위를 넘어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위대한 역전극입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는 대만의 TSMC가 구축한 성벽이 너무나 공고해서 한국이 그 틈을 파고들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제가 입수한 실리콘밸리의 비공개 수주 목록을 살펴보니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차세대 2나노미터 공정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전기차 혁명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극찬하며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전적으로 맡기기로 한 사건은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주 까다로운 완벽주의자로 유명한데 그가 대만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삼성의 미세 공정, 수율과 안정성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저는 텍사스의 테슬라 본사 근처에서 만난 엔지니어들로부터 삼성이 제안한 공정, 효율성이 경쟁사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증언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파운드리 잭팟 뒤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즉 GAA라는 꿈의 공정 기술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전류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제어하여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제가 런던의 연구소에서 이 기술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기존 방식보다 성능은 30% 이상 높이면서도 배터리 소모는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와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이 데이터에 열광하며 삼성의 3나노와 2나노 공정 예약을 서두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대만의 TSMC도 이 소식을 듣고 비상이 걸렸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파운드리 왕자가 한국의 거센 추격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베이에서 만난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파운드리 시설에 쏟아붓는 것을 보며 공포감을 느낀다고 실토하더라고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동시에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기에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상황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반도체 설계와 생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발생했는데 이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전용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 위해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가장 완벽한 실물, 반도체로 구현해줄 파트너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1순위로 꼽고 있거든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메타의 고위 임원을 만났는데 그는 삼성이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즉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평택과 기흥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캠퍼스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 평택 공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본 그 거대한 규모와 첨단 자동화 설비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의 미래 도시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거든요.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 안에서 수만 대의 로봇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나노 단위의 반도체를 찍어내는 모습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제조기술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설계 결함을 먼저 찾아내어 개선안을 제안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만난 한 미국 팹리스 업체 대표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데 한국인들은 자기 일처럼 고민해주어 감동했다며 앞으로도 한국하고만 일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파트너십이 모여 오늘날 한국 반도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쌓아 올린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일본의 자동차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미래 명운이 걸린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에 협력을 구걸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과거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의 자동차 명가들이 이제는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 한 대도 완성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저는 도요타 본사가 있는 아이치현 근처에서 만난 일본 엔지니어들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기술의 주도권이 어떻게 완벽하게 한국으로 넘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최신 시장 점유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미세공정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매달 가파르게 상승하며 TSMC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나노 공정이 본격화되는 내년쯤이면 한국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탈취하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지요. 저는 26년간 이 업계를 지켜보았지만 한국가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을 동시에 지배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정말이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도 이제는 삼성전자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제안하며 연일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삼성 경영진을 만나 유럽 내 반도체 생산 기지 건설을 간곡히 요청했다는 소식은 한국 반도체가 이제는 전 세계 외교의 핵심 열쇠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베를린의 정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보내는 그 간절한 시선을 보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전율을 느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턴키 전략 즉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칩을 생산하고 그 옆에 들어갈 메모리까지 한꺼번에 최적화해서 납품하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카페에서 엔비디아 개발자들이 삼성의 이 통합 솔루션에 대해 토론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그에 맞는 최상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하기에 한국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이 승리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끈기 있는 사후 관리 덕분이기도 합니다. 제품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즉시 현지로 날아와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해결해주거든요. 제가 만난 한 이스라엘 기술자는 한국인들의 이런 헌신적인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감동적인 경험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지도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모든 기술의 정점에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서 있지요. 저는 분석관으로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한국의 수주 소식을 정리하며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디지털 제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력으로 증명해냈고 전 세계는 그 실력 앞에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파운드리 대전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승리로 결말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삼성이 설계한 이나노의 마법이 현실화되는 순간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깃들게 될 것이며 이는 인류 문명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영국인 분석가로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성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열어갈 그 다음 기적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파운드리 성공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파도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 한 알 한 알에는 우리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고 그 미래를 결정하는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한국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 서버와 로봇 산업까지 장악하며 전 세계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바꾸어 놓는지 그 놀라운 미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의 심장과 한국이 구축한 데이터 제국. 제가 런던의 분석센터에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구축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 보면 정말 믿기 힘든 통계 수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전역과 유럽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핵심 연산 장치인 GPU 옆에는 반드시 한국산 반도체가 마치 심장처럼 박혀 있거든요. 제가 만난 구글의 서버 인프라 설계 책임자는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했는데 그는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 세계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 서비스가 마비될 것이라며 진심 어린 경외심을 표하더라고요. 사실 일반인들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엄청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특수 반도체들입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의 기술 분석 회의에서 한 전문가가 한국의 반도체를 두고 인공지능 시대를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대한 지휘자가 된 셈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단순히 부품으로 파는 것을 넘어 서버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까지 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제안한 CXL 즉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기술은 서버의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데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수조 원씩 아껴주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되었거든요. 저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서버 기술 컨퍼런스에서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CXL 기술 표준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목격하고 한국의 영향력이 기술 생태계의 뿌리까지 닿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국 내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적인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의 거대 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의 지능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백지수표를 제시하며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는 리야드에서 만난 사우디 정부 관계자로부터 그들이 왜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인들만이 약속한 기간 내에 완벽한 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반전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 표준을 따라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기묘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인텔이나 마이크론조차 한국이 설계한 메모리 규격에 맞춰 자신들의 프로세서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기술 세미나에서 인텔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최신 반도체 사양서를 꼼꼼히 분석하며 자신들의 설계를 수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분석하기에 한국이 이토록 강력한 데이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고객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한국 특유의 정과 책임감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주문받은 제품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 서버가 가장 낮은 전력으로 가장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밤낮 없이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거든요. 제가 만난 한 독일의 데이터 센터 운영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시차도 무시한 채 화상회의에 접속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자신의 평생 파트너는 오직 한국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국방 네트워크,
그리고 항공 관제 시스템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까지 모두 한국산 반도체와 시스템 솔루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전 세계의 정보 흐름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주요국 정상들은 한국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아주 정중한 태도로 협력을 구합니다. 저는 영국 총리실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절박한 표정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격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드론 분야에서도 한국 반도체의 활약이 눈부신데 이는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고도의 지능과 저전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이미 로봇 전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수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로봇 제조사들의 러브콜을 한몸에 받고 있지요. 저는 일본의 유명한 로봇 제조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핵심 컨트롤러 박스 안에 자랑스럽게 새겨진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로봇 산업조차 이제는 한국의 두뇌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입수한 비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인공지능 서버 시장에서 한국산 메모리의 점유율은 이미 95%를 상회하며 사실상 완벽한 독점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검색하고 영상물을 감상하며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모든 순간에 한국인들이 만든 반도체가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인의 일상이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한국을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인문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술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제국이 탄생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무력이나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인류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의 존경과 의존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파리의 한 대학 강연에서 한국 반도체가 인류의 지능을 진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는데 많은 학생이 한국인들의 그 놀라운 창의성에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기술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한국 내에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전 세계 공학도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성지 순례 코스가 되었습니다. 용인과 평택 일대에 세워지고 있는 이 거대한 반도체 도시는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하고 거대한 창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거대한 스케일과 섬세한 마감 처리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그 넓은 대지에 수천 대의 장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치되어 작동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인류 건축 사상의 기적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저는 분석관으로서 한국 반도체의 진정한 힘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완벽한 생태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기업이 앞에서 이끌면 수천 개의 강소기업이 뒤에서 부품과 장비를 뒷받침하며 거대한 요새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톱니바퀴 같은 협력 체계는 일본이나 미국조차도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입니다. 제가 만난 한 미국 경제학자는 한국의 이런 수직, 계열화된 반도체 생태계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산업구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제안하는 다음 세대의 데이터 표준이 무엇일지에 대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하면 그것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고 한국이 개발하면 그것이 곧 미래의 모습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런던의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저 멀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한 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국의 금융 전산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감사를 느낍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데이터 제국의 왕자는 실력과 진심을 모두 갖춘 한국의 차지가 되었고 이는 인류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변하지 않을 확고한 진리로 굳어질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흘린 땀방울이 반도체라는 결정체가 되어 전 세계의 지능을 깨우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 경이로운 광경은 정말이지 인류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영국인 전문가로서 저는 한국이 만들어가는 이 눈부신 디지털 평화 시대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이 펼쳐 보일 무궁무진한 미래를 뜨거운 가슴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데이터 제국 건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설계한 길을 따라 세계가 움직이고 한국이 만든 엔진으로 미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진정한 위대한 국가로 칭송받게 되는지 그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지능을 깨운 한국, 세계가 바치는 헌사. 제가 26년간 반도체라는 차가운 실리콘의 세계를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가슴 뜨거운 결론을 내리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 숫자와 데이터에만 집중했었거든요.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잭팟의 비결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해답을 제시했던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태도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집단 지성을 한 단계 진화시키고 있는 고마운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리콘밸리나 런던의 기술회의에 참석해보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사올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거든요.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유럽의 정상들이 한국 반도체 공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진 기술의 힘이 이미 국경과 정치를 초월한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감동했던 부분은 한국 반도체가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서버부터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슈퍼컴퓨터의 심장까지 모두 한국인들의 손에서 탄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파리의 한 환경 컨퍼런스에서 한 과학자가 한국의 저전력 반도체 덕분에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지구를 구하고 인류의 생존을 돕는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우리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병원의 의료기기들이 모두 멈춰 설 수 있다는 공포가 오히려 한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워싱턴의 정가 관계자들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키는 것이 곧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구축한 이 견고한 기술 동맹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분석하기에 한국인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바로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단단한 마음입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그 배짱과 최근의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수율을 올리던 그 집념이 오늘날 전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든 것이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며 한국인들이야말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개척자이자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남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전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진 반도체는 최고의 신뢰를 상징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런던의 한 백화점에서 만난 한 노신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최고급 인공지능 기기 안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기술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뢰와 안도감을 심어준 국가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신뢰와 자부심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며 느낀 가장 큰 소회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이나 덴마크 같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는 교육과 열정, 그리고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대한민국 그 자체거든요. 저는 옥스퍼드의 제 학생들에게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도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존경받는 완벽한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반도체의 전성기는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우주여행 그리고 가상현실의 모든 꿈이 한국의 반도체 위에서 실현될 것이며 이는 향후 수백 년간 변하지 않을 역사의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류 문명의 기초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으며 그 설계도 위에서 전 세계는 한국이 제공하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경의의 찬사를 보내며 한국이 열어갈 다음 기적이 무엇일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한 알 한 알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담겨 있으며 그것이 빛날 때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더 드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분석관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무한한 잠재력이 전 세계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기술로 세계를 평정한 진정한 황제 제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가슴 벅찬 현실은 바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이 위대한 유산이 이제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된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그 어떤 순간보다 당당해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기술 성지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대한민국 반도체 세계 최강 혹은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자부심 섞인 응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 200도의 극한 환경과 싸우며 기술을 깎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이 정말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제2의 제3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고전할 때 오직 한국만이 웃을 수 있었던 그 필승의 비결과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도전의 기록이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과 자긍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거인이자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삼성과 SK가 터뜨린 이 잭팟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숭고한 정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갑시다. 긴 시간 동안 세계 최고의 분석관 로버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불빛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밤을 영원히 밝게 비출 것입니다.